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최진영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갖다가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좀 금융시장이 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금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3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나타내면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예, 뭐 트럼프 트레이드 만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온스당 2,800달러 도달했었던 금 가격이 조정 후에 다시 또 뭐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방향성 선상에서 우리가 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과도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결국 관세 인상이라던가 감세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퇴출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미래의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형성되고 이걸 갖다 명목금리가 선반영하게 되고 이런 것이 사실상 금리랑 역방향인 금단에서는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임기 4년 동안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선반영한 명목금리가 사실상 과도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페드의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금단에서는 여전히 최소 못해도 10에서 15%의 업사이드는 존재한다라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질 가격의 사상 최고치였었던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최소 못해도 10%에서 많으면 15%의 업사이드 여전히 유효하다라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의 연속이었던 금값이 이제 11월 들어서부터 이제 주춤했고 특히 이제 11월 6일이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던 그날이 이제 급락이 나오고 그래서 뭐 상반월 동안 내내 빠지다가 최근 반등했지만 그저께 또 뭐 한 3% 넘는 또 쿵 충격이 나오고 해서 이제 금 갖고 계신 분들이 11월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비트코인하고도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서로 뭐 대체 자산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예, 뭐 사실 두 자산 모두 다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도 매력적이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 자산은 초반에는 사실 경쟁 관계를 갖다 쪘었지만은 지나온 흐름을 갖다 살펴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점점 경쟁 관계 구도라고 보기엔 좀 어렵게 보이는 네. 모습들인데요. 오히려 좀 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금을 갖다 대체한다 또는 달러화를 해지한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유동성에 추종하는 자산의 그림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지수를 보면은 코인 같은 자산들이 한 3개월가량을 갖다가 유동성 지수를 갖다 후행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을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비트코인은 좀 더 유동성에 추종하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당연히 안전자산 수요도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하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의 방향성일 텐데 근데 두 자산 모두 다 공통적으로 추종하는 부분은 결국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겠죠. 그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결국 실물 자산이 결국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배운 것처럼 결국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림일 텐데 지금에 있어서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겠지만은 금 역시도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적이기라기보다는 좀 더 이 같은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해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가 좀 더 상생을 하면서 가는 그림들이 최근에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민간 소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금값을 결정하는 큰 손이 이제 바로 각국 중앙은행일 텐데 지금도 뭐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중앙은행 금 매수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매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물론 작년 말과 비교했었을 때 또는 2022년 말부터 그리고 특히나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는 금에 대한 매입의 이런 추세 자체가 약간 좀 톤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은행들은 금에 대한 보유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일 테고 특히 결국 페드의 정책금리 인하 베팅에 있어서가 결국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해지성으로 금을 갖다 보유하는 그림이라 볼 수 있겠고, 과거에도 늘상 그랬습니다. 결국 페드가 금리 인하하고 결국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따라서 금리 인하하는 그 사이클에서는 여타 중앙은행들은 결국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금에 대해서 계속 비중 확대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그러면은 중앙은행들이 계속 이어갈 것인가를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계속 유효하다라 봅니다. 결국 물가의 기저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저희 하우스는 내년 하반기 때 시장이 결국 이놈의 원자재의 기저를 갖다 감안하면은 금리 인하 수단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에 앞서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중앙은행들은 금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적인 매입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면은 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같은 스탠스는 유지될 수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러면 뭐 우리 최 팀장님 뭐 트럼프 2기가 출범해도 금값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전히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결국 금이 바라보는 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하다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특수성인 테마성보다는 여전히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다. 설사 이제 트럼프 이제 금리 인하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고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 즉 금과 S&P 500의 상대 성과는 사실상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로 갈수록 고용에 대한 만약에 퀘스천이 붙는다면은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비중을 갖다가 확대하기보다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일 테고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동안에도 여전히 금단에서는 계속 우리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계속 이 포지션을,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을 계속 가져나가는 전략이 취하면서 해지성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